퇴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묘한 감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스며들죠. 특히 평생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사람일수록 그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시작되는 순간 삶의 기준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40년 근속 공무원 62세 퇴직 후 처음 받은 연금 명세서 공개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히 금액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숫자로 환산되는 순간을 마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막연함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은퇴 후 매달 얼마로 살아가게 될까? 라는 질문이죠. 먼저 연금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혹은 개인연금이든 결국은 과거에 나가 미래의 나를 위해 남겨둔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은 월급의 대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은 현역 시절 소득의 5,070%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소비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보험료, 생활비 등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 명세서를 처음 받아본 순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 혹은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고민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현실에서 어떻게 마주하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 씨는 4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62세에 퇴직했습니다. 처음 받은 연금은 월 2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월급이 약 400만 원대였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체감은 달랐습니다. 김 씨는 처음 6개월 동안 기존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외식도 줄이지 않고 취미 활동도 그대로 유지했죠. 그런데 통장을 보니 매달 조금씩 적자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생활 패턴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자동차 사용을 줄이며 고정비를 재정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연금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말하길 연금보다 중요한 건 생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씨는 공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했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2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퇴직 전부터 준비가 조금 달랐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부터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그에 맞춰 소비 습관을 점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소소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며 월 6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연금만으로도 살 수는 있지만 작은 수입이 있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박 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12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박 씨는 은퇴 후 삶을 소비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출 자체가 크게 줄었고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필요했던 돈이 줄어든 것이라고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은퇴 후 삶의 질은 연금 금액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충분한 연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방식, 소비 습관,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연습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은퇴 전에 한 번쯤 연금 수준으로 살아보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을 떠난 이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이나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처음 받은 연금 명세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출발점이자 현실을 마주하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 연금이 들어오고 바쁜 일상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시간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은 불안이 될 수도 있고 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은퇴를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함은 준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것, 소비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돈 외의 삶의 가치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잘 살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후 삶을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경험뿐 아니라 실제 연구와 데이터에서 나온 검증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수명 리스크, 즉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되는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단순한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은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두 수명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약 10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말은 곧 은퇴 후 약 2030년의 삶 중에서 상당 기간은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의료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평생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노년기에 집중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이 있는 경우 연간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삶의 질 문제가 아니라 재정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 설계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건강 자산입니다. 돈처럼 관리해야 하는 자산으로서의 건강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돈은 충분하지만 건강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생각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삶의 만족도 연구를 보면 소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신체 기능 유지와 자율성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동이 어렵고 일상생활이 제한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돈은 부족하지만 건강이 좋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의외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활동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며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재무 설계, 건강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근육량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60대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 조절, 대사 기능, 낙상 예방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최소 23회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요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은퇴 이후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 우울감뿐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사회적 고립은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셋째, 목표와 역할 유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목적의식 퍼퍼스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상태 중 하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실제로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크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는 역할, 지역 봉사활동, 작은 일자리 등은 모두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금 명세서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소득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건강, 관계, 목적이 함께 갖춰질 때 안정감이 생긴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이렇게 다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나이 들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 한 달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보기, 불필요한 고정 지출 줄이기, 일주일에 23번은 몸을 움직이기, 사람을 만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기. 이 네 가지만 꾸준히 해도 은퇴 이후 삶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하는 건 연금이 아니라 연금을 받으며 살아갈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